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색하는 시간, 마음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시작이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한 안식처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만약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림자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사회 누군가는 반드시 겪고 있을지 모를 두 가지 유형의 어머니, 바로 자기애성 어머니와 경계선 성향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한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상처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유형은 자기애성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주위를 맴도는 행성에 불과합니다. 자녀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쏟는 것과는 정반대로 자기애성 어머니 아래서 자라는 아이는 정서적 방치와 무시,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일부, 즉 내면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어머니는 아이의 스냅사를 찍어 자신의 마음속 앨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토샵합니다.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순종적인 완벽한 아이의 이미지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현실의 아이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상화된 사진, 즉 내면의 대상과만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과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 자신만의 생각이나 독립적인 의지를 표현한다면 어머니는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작품에 흠집을 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자율성은 어머니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위협이자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감정, 필요,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거울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아이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고 오직 어머니 자신의 모습만을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공감을 통해 타인과 자신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나 감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결국 자신의 진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자신의 진짜 자아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거짓 자기를 세웁니다. 이 거짓 자기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이자 생존을 위한 연극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자아는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서 이해할 수 없지만
거짓 자기는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도록 설계되었기에 다루기 쉽습니다. 아이는 점차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성 어머니는 아이에게 끔찍한 교훈을 남깁니다. 본질보다 겉모습, 즉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실은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며 거짓말과 허세는 자신을 더 유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편리한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는 진짜 전기 대신 가짜로 꾸며진 무대 위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자라서 무엇을 배울까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짓 자기는 사실상 어머니의 복제품입니다. 전지전능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무자비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신과 같은 존재. 아이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혹한 주인, 즉 어머니를 닮은 거짓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무한한 찬사와 시간, 존재 자체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아이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복종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자기의 성 어머니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아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봉사하지 않는 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아이일 뿐입니다. 이 관계는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오가는 불안정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처럼 대하다가도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립니다. 이 끔찍한 평가절하는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완전히 파괴하고 결국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아이의 내면에는 단단한 중심, 즉 핵심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내면을 텅 비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 이것은 엄마이고 이것은 나라는 경계를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최초의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기에 아이는 결코 그 경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내면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인 경계선 성향 어머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내면 세계는 두 가지 거대한 공포가 지배합니다. 바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와 상대에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시소의 양끝과 같아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아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감히 집 밖으로 나가 친구를 사귀거나 자신만의 세계를 탐험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엄마를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악한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되어 엄마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여 친밀감을 표현하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두 번째 공포, 즉 잠식당할 것 같다는 불안이 작동합니다. 그녀는 아이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모릅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거나 융합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랑이 오히려 자신을 집어삼키고 숨막히게 옥죄어 온다고 느낍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밀어냅니다. 아이는 버림받을까 봐 다가갔다가 숨 막힌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이 끔찍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아이가 배우는 생존 전략은
바로 자기 소멸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슬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들의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기에 없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일 뿐이야. 나는 환상이야. 당신이 내 마음과 몸을 소유했으니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것을 멈춥니다.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에게 거절당할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우고 지워버림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경계선 성향 어머니의 또 다른 특징은 극심한 불안정성입니다. 대인관계, 정체성, 자아상, 기분, 심지어 가치관과 신념까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매우 충동적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이 환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곳은 결코 안전기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기지란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다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이 안전한 항구가 없으면 아이는 멀리 항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라는 항구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내면화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녀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즉 대상 항상성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아이 역시 어머니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원이 되도록 강요받습니다. 어머니의 과장되고 허구적인 자아상을 긍정하고 확인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아이는 점차 서비스 제공자이자 동시에 자기 어머니의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세상을 오직 어머니의 왜곡된 인식을 통해서만 접하게 됩니다. 현실 검증 능력은 손상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 선택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는 존재한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 주목받는 것과 같다고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또 다른 자기애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헬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헬이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끼는 것이죠. 어떤 자아는 어머니의 우울, 슬픔, 고통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자아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분리된 자아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아이의 내면은 파편화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 어머니와 경계선 성향 어머니라는 두 거울 앞에 서 보았습니다. 이 거울들은 아이의 모습을 비추는 대신 어머니 자신의 불안과 결핍, 왜곡된 욕망만을 비추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터널에도 끝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진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지도였습니다.